지금 분위기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향해 진짜 칼을 빼들었거든요. 그동안 묵묵히 당하기만 하더니 이제부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중국 살생부에 오른 미국 기업들은 짐 싸서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너 죽고 나 살자 덤벼드는 사실상 3차 대전급 경제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죠. 도대체 판이 어디까지 커질지, 이 싸움이 내 계좌엔 어떤 불똥을 튀길지 지금부터 긴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부터였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며 아주 작정하고 나섰거든요.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는 아예 구경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카드부터 반도체, 미세 공정에 없으면 안 된다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까지 싹 다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혼자 하기 벅차니까 일본이랑 네덜란드 같은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서 야, 너네도 중국한테 절대 물건 팔지 말라며 거대한 포위망을 짠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손발이 꽁꽁 묶인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국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이른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쉽게 말해 살생부를 만들어서 미국 기업 수백 곳을 줄줄이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중국 내에서 장사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은커녕 기존 거래처랑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사실상 너네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죠. 수조 원대의 중국 시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더 무서운 건 바로 자원을 볼모로 잡았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꼭 필요한 갈륨, 게르마늄 같은 희귀 광물들, 이거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이 중국 땅에서 나오거든요. 미국이 기술로 목을 조르니까 중국은 원료로 명치를 세게 때린 겁니다. 그래? 너네 기술 안 준다고? 그럼 우리는 쌀을 안 줄 테니까 어디 맨밥 한번 지어봐라, 이런 식인 거죠. 실제로 작년 여름부터 수출 허가를 엄청 까다롭게 내주기 시작하면서 국제시장 가격이 널뛰기 시작했고요. 현장에선 자재 구매 담당 김 부장님 같은 분들이 웃돈 줘도 물건을 못 구한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공급망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죽을 맛인 건 미국과 중국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테슬라나 애플을 한번 보세요. 상하이 공장에서 차 만들고 아이폰 팔아야 먹고 사는데 본사가 있는 미국 정부 눈치도 봐야 하니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 거죠. 중국 시장을 포기하자니 당장 내일 아침 주가가 반토막 날 게 뻔하고, 그렇다고 미국 형님들 말을 거역하자니 본국에서 어떤 제재가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CEO들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밤잠 설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만 매년 수조 원씩 벌어들이던 꿀단지가 하루아침에 박살나게 생겼으니까요.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주식 좀 한다는 형님들도 야, 중국 매출 비중 높은 종목은 일단 던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로 관련주들 주가창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죠. 실적에 구멍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홧김에 보복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시진핑 주석의 진짜 속셈은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끼리 다 만든다, 즉 기술 자립입니다.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이를 악물고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얼마 전 화웨이가 보란듯이 자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아니,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싶었던 거죠. 아직 최고급 기술은 미국에 좀 밀릴지 몰라도 중저가 시장에선 이미 이거 가성비 미쳤는데? 소리가 나올 만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은 무사할까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임원분들 아마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중국 시안이나 우시의 축구장 몇 배만 한 거대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미국 형님은 야, 거기다 최신 장비 반입 절대 안 되라며 으름장을 놓고, 반대로 중국은 너네 우리랑 계속 장사할 거면 똑바로 줄 서라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거든요. 중간에 낀 우리 기업들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정부도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예요. 안보는 미국이랑 같이 가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수출 보따리는 중국이랑 엮여 있으니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밤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더 암울한 건 이 싸움이 금방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는 빙하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여기서 밀리면 미래는 없다며 기술 패권을 꽉 쥐고 절대 안 놓으려 하거든요. 게다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거나 중국이 내부 경기 침체 불만을 잠재우려고 민족주의 카드를 더 세게 꺼내들면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쪼개고 공급망을 새로 짜야 하는데 이게 다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물류비 오르고 생산 효율 떨어지면 그 비싼 청구서 결국 누가 받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입니다. 반도체 원가가 뛰면 당장 내년에 바꿀 최신 스마트폰 가격부터 자동차 값까지 줄줄이 인상될 게 뻔하니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지독한 인플레이션. 악몽이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타고 다시 우리 식탁을 덮칠 수 있다는 섬뜩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난리 통해도 틈새 시장은 분명 열립니다. 중국이 급해서 내미는 손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미국이 동맹이라고 기술 보따리를 풀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효율 따지던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생존이 목표인 살벌한 블록 경제 시대로 진입했다는 사실을요. 투자자라면 내 계좌 속 반도체, 배터리 종목들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지 매일매일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술이 곧 총칼이 되는 이 새로운 냉전,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